자, 오늘은 세 분이 모이셨는데 각자 돌아가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PT 실무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풍이라고 합니다. 닉네임 쓸게요. 죄송합니다. 네, 박수. 예, 안녕하세요. 저도 닉네임으로 당근이라고 합니다. 와. 자, 박수. 네, 저도 실무반 교육받고 있는 송이라고 합니다. 자, 박수. 자, 제 옆에는 정청풍 씨하고 류당근 씨하고 이송희 씨. 이송희 씨가 제일 듣기가 좋다. 자연스럽고. 잘 어울린다. 네.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만났는데 저하고 한 3개월, 4개월 같이 교육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하나씩 받아갔거든요. 네. 또 한 분은 상가, 한 분은 또 주택, 또 한 분은 빌라 이렇게 다양하게 받아갔는데 우리가 지금 이 물건 받고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녹음해 봅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청풍 씨, 예. 경매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저는 경매에 관심은 있었는데 그래 자세히는 몰랐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한번 옮겨볼까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머물게 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친구 한 명이 경매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런 학원 말고 평생교육학원에서 12주 강좌 이런 거 한번 같이 들어볼래 하기에 알았다 한번 보자 했는데 12주 강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먼저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난 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구에 경매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학원에서 그 강좌를 다시 한번 제대로 듣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또 저는 바로 한번 직접 보는 게 이런 성격이라 가지고 그만 하고 한 3일 만에 여기 와가지고 면담하고 괜찮겠다 싶어서 어설프게 또 돈 내고 기초반 듣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 한번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바로 시작했어요. 상담자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상담자다. 송희 씨는 어설프게 알토론 다 듣고 그러니까 저는 코스대로. 송희 씨가 벌점해지는데 네. 그럼 당근 씨는? 네. 저는 이제 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독립하게 되면서 이제 뭐 집도 계약하고 이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제 명의로도 조금 부동산도 생기고 하니까 이거를 관리하려면은 좀 등기부 등본도 보고 조금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그나마 경매로 해서 조금 이론 같은 거는 가르쳐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다른데 평생교육원에서도 기초 수업 듣고 이제 이론만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론을 또 너무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진짜 한 번도 못 받고 있다가 또 이제 실무 쪽으로 하는데 찾아서 보니까 대구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와서 이제 상담받고 나니까 이제 괜찮은 거 제가 찾던 것 같아서 이제 바로 이제 큰 돈이잖아요. 여기 수업료가. 엄청 크죠? 예. 그래도 전혀 아깝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등록하고 오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블로그 보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이렇게 바로 또 수업을 신청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한다고 마음먹으면은 바로 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이걸 해서 하나만 해도 진짜 이제 충분히 이제 돈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500만 원이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500이라는 수강료가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수강료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물건을 뽑아가지고 본인이 조사해가지고 입찰가 선정하고 낙찰하고 그리고 명도하고 그리고 세놓고 이걸 본인 혼자서 다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게 귀찮았어.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대한 자기가 한다는 데에서 두려움을 가져가지고 컨설팅을 의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컨설팅을 의뢰하면요 다음 물건 받을 때는 또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만큼 자기가 배운다는 데에서 또 할 수 있다는 데서 혼자서 거기에 또 값어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저녁 늦게 수업을 하잖아요. 네.
제가 집까지 이제 내려다 주고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중간에 당근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선생님한테 수강료 냈던 걸 다 뽑아낼 거라고. 맞아요. 한 건으로 해가지고 네. 몇 배지? 10배? 20배? 그 정도는 뽑아내는 것 같은데. 네. 20배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걸 생각을 안 한다고. 당장 앞에 있는 요것만 보거든요. 이 수강료만. 제가 왜 이렇게 수강료를 높이 이렇게 받냐면은 교육 자체도 질적으로 틀리지만 그 사람의 마인드를 보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제 마인드가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받은 물건도 입찰가를 선정하는 데에서 흔들리지가 않더라고. 저도 이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교육을 하잖아요. 입찰가 선정하는데 되게 흔들려. 이게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인드 자질이 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저한테는 더 편하죠. 송희 씨는? 나이 때는 뭐 우리 또래가 비슷한데 겪었는 일을 하면은 6.25 동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적절한 표현이에요. 모든 일을 다 겪은 것 같아. 근데 나이 때는 또 젊다는 거. 네. 저는 뭐 이런저런 개인적으로 뭐 일을 많이 겪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가족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 재수없어 이럴 정도로 좀 부유하게도 살아봤고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는 것도 겪어봤고 그냥 청룡열차를 이렇게 타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뭔가 다 이렇게 전쟁 난 게 정리가 되고 뭔가 이게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제 나는 뭐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 누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 양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소득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지금 소득이나 수입적인 문제가 그게 돈이 돈같이 보이지 않는 그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밑바닥에 깔려있더니 욕구들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데 그때 이제 경매에 관련된 유튜브를 본 게 아니라 다른 유튜브를 보다가 뭐 재테크 관련 이런 거 보다가 지사장님 강의를 한 번 듣게 됐어요. 하나를 1시간짜리인가? 근데 뭔가 진짜 이게 좀 색다른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이 좀 와가지고 그때 천티가 많이 났구나.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블로그도 찾아보고 그때부터 지사장님 강의 말고 다른 유튜브에 다른 분 강의도 많이 좀 들었어요. 듣다가 이제 여기 지사에 대구에 있다는 거 알고 일명 아까 말씀하신 그 무료 수업 무료 수업 말토라는 거 와서 한번 듣고 이거 한번 들어볼 만하다. 근데 저는 바로 실무반 할 생각은 못했고 사실은 기초반 수업이 10만 원이라고 하기에 기초반 수업 2번 듣고 나서 실무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원래 한 5회차인가 6회차 됐는데 2회차쯤 됐을 때 결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업이 만약에 뭐 3주, 일주일에 2번 하고 3주를 하는데 첫 주에 수업을 2번 듣고 나서 이거 내가 끝나면 그냥 실무반 수업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갔죠. 이 비용을 내가 어디서 구해야 되나. 그리고 그때 알게 모르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보험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아팠을 때 병원 갔을 때 직접적으로 보장받는 보험 말고 뭐 종신이라던가 그런 뭐 연금보험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전 같았으면 그 절대 해지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같았으면 그 금액이 뭐 몇백만 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해지 안 했을 텐데 손해보는 금액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안 돌아보고 기초반 수업 끝나기 전에 다 해지했어요. 그래요? 네. 약관 제출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돈 실컷 내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오는데 이자를 또 오만상 많이 받아요. 그리고 솔직히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보다 세더라고요. 약관 대출이. 그리고 지금 제가 낸 기간보다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래도 600 이상에 대한 걸 손해를 보는데 그렇죠. 가감하게 그렇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사고 싶은 가방값보다 쌌어요. 그게. 그래서 별로 뒤도 안 들어갔어요. 이 가방으로 비교를 갑자기 확 와닿네. 느낌 확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가방 하나 가격보다 그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냥 약간 좀 허세로 부리면 내 인생에 내가 이게 돈 1,000만 원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데 내가 여기에 꼭 이렇게 볼모같이 노예같이 계속 매달 돈을 내야 된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전에는 솔직히 보험을 가입한 게 제가 알고 가입한 것보다 지인 때문에 가입한 것도 있고 다 하니까 뭔가 연금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노후 대책은 연금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보험회사의 그 생리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럼 걔네들 뭐 사업비라든가 이것저것 다 떼고 설계사 수수료 다 주고 하면 사실 제가 나중에 받는 그 연금이라는 게 내가 낸 금액에 대해서 그만큼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굳이 내가 지금 보험회사를 완전 부자 만들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 좋은 일을 시키는 네,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또 그때는 솔직히 가방 생각도 했지만 저는 좀 그런 거 비하면 옆에 당근 언니하고 얘기할 때도 생각했지만 한번 생각하고 나서 좀 뒤도 안 돌아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단순해요. 사실 뭐 해지해도 손해보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오는 금액은 별로 안 됐는데 그때는 다른 생각은 안 했고 일단은 그냥 이걸로 됐다 퉁치자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후회는 안 해요. 제가 당근 씨하고 OT 했을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몇 시간 얘기했지? 그때 한 2시간 정도요? 송희 씨하고는 한 4시간인가 5시간 얘기했는 것 같아. 나 되게 길게 네. 네. 우리 마누라가 빨리 오라고. 그것도 저녁 늦게. 근데 송희 씨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와닿더라고요. 송희 씨도 집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 부채를 10년 동안 갚았나? 10년 좀 거의 10년. 거의 10년. 저는 3년인가 4년 걸렸거든요. 네. 저는 그때 제 동생하고 같이 우리 온 가족이 합심해가지고 그 부채를 갚았거든요. 송희 씨는 홀로 서기처럼 이렇게 달렸더라고. 목적을 위해서 막 달리다가 그 대출을 다 갚았어. 이 다 갚으면은 뭔가 이상한 이 허무함이 막 와요. 그때는 정신없이 미친 듯이 돈 갚는다는 걸 그것만 이제 바라보고 달렸거든요. 근데 갚고 나면은 되게 허무해지더라고. 나중에 이제 지나면 시간은 벌써 지나가 있고 내 젊은 시절은 없어져 있고 그런 느낌. 그런데 송희 씨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옛날에 지나갔던 게 해상이 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우울증이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사람도 없고 저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해주려고 하니까 없어. 직장만 그냥 번듯해. 그런 상황에서 진짜 공허함에 우울증이 이렇게 왔는데 그런 모습을 송희 씨한테 이렇게 봤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사장님 다 날렸는데 저 책임지실 거죠? 이러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 모습이 회상이 되면서 내가 그때는 절박했거든요. 사람이 절박하면 돈을 벌게 되더라고. 절박하니까 뭔가 재테크를 찾게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 빨리 포기하고 또 다른 거 찾고 공부하고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송희 씨한테 비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기억은 솔직히 안 나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지나고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우리가 언제부터 교육했죠? 3월 중순. 3월 중순. 청풍 씨가 물건을 언제 받았죠? 6월 1일 날 수원 올라가가지고 경매에 들어갔었죠. 6월 초. 예. 석 달 안 돼가지고 먼저 받았네. 예, 그렇죠. 역시 오빠니까 틀리다. 그 다음에 받았는 게 우리 그 당근 씨. 네. 6월 말에. 6월 말. 네. 그 다음에 우리 송희 씨가 마해 7월 초. 마해 7월 초에 그때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죠. 대부분 청풍 씨만 빼고 3개월 좀 넘겨가지고 다 받으셨네요. 네. 청풍 씨가 받았는 게 어느 지역이죠? 저 화성시 동탄 신도시 있는데. 그 1심도시죠? 예. 예, 그쪽에 있는 상가를 받으셨죠? 예. 지금 진행 상황은 좀 어때요? 회사 그 창구 형식을 쓰는 상가라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잔금 납부도 하고 인도 명령서 신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조만간 명도 끝나면은 바로 이제 세놓고 예. 수익 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시기가 오겠네, 그죠? 예, 공사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쪽에 지금 구분이 안 돼 있고 다 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또 이제 청풍님이 전기나 아니면은 파티션 같은 거는 좀 하겠더라고. 예, 다행히 불응당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쪽에 몇 명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그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얻으니까 네. 생각보다 처음에 막막했는데 솔직히 그렇죠.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분들은. 자기 이름 판을 사가지고 이거 칙 하면 되지 뭐 걱정이고 가서 전기는 이런데요 가지고 전기는 그럼 끊어보고요 외장해가 하면 쉽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많이 나오겠나요? 얼마 안 나온다. 그냥 사람 한두 명만 쓰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간단한 일인데 우리가 안 해본 데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네. 당근님은 받았는 물건이 어디 있는 거죠? 저는 구미에 있는
2층 주택인데 네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음. 다른 것보다는 낙찰받고 잠깐 기분 좋고 이제 네 가구가 살다 보니까 네 가구를 또 상대해서 명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겁나더라고요. 그거는 예. 경매가 아니고 공매로 받은 예, 거잖아요. 공매로. 경매가 아니고 예. 공매로 받았으니까 네. 또 명도하는 방식이 좀 네. 틀려지잖아요. 그죠? 네, 명도도 다르고 이제 대출 내는 것도 조금 또 경매보다는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구미는 제가 관심이 있던 지역이라서 여기 유심히 보다가 이제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도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그 세입자들하고 통화를 계속 했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연락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또 이제 뭐 다른 분들이야 이제 한 집은 이제 할머니 사시는데 그분은 이제 계속 있겠다고 하시고 그분은 예 2층에 두 집은 이제 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한 집은 좀 미죽미죽거렸다 그랬는데 그 집도 알아본다 그랬어요. 그 집도 예 이제 알아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2호는 이제 방 2개짜리 집인데 그 집은 이제 8월 한 20 며칠 날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자기도 이제 전세 대출이랑 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오늘 뭐 배당 날짜랑 뭐 언제 받고 뭐 이런 걸 저한테 묻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때 좀 되는데 뭐 자기들도 전세 대출이랑 이런 거 알아봐야 돼서 8월 중순까지는 그대로 있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그랬고요. 그때쯤 돼가지고 명도 확인서도 네. 나가는 거 보고 같이 해주면 되겠네. 네. 그리고 옆집에 이제 201호도 이제 방 한 칸짜리인데 거기도 이제 오늘 겨우 통화돼가지고 이 방 자기들도 이제 딴지 급하게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빨리 나가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전화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500만 원은 못 받아 나가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500만 원 쉽게 말씀하시는데 자기한테 되게 큰 거라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전화 끊고 다음에 이제 바로 다시 전화 왔는데 아까 화내서 미안하다면서. 네. 왜 그러는데? 그러게요. 한 5분 있다 다시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내서 아까는 미안하다면서 이제 저보고 자기들도 이제 집 빨리 알아보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1층에 이제 그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아 나가는 집이 있는데 그 집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랑 이제 똑같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자기는 이제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이제 집주인하고는 이제 소송을 해놨고 해놨는데 그래도 자기는 억울해서 못 나가고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갈 데도 없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냥 계속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언을 해줬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좀 대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어차피 소송 가더라도 뭐 월세도 내셔야 되고 지금 월세 부담돼서 월세도 지금 못 준다고 하시면서 어차피 소송 가면은 월세 다시 다 주셔야 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 다 하셔야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제가 그 소송 비용 드리는 거를 이사비로 같이 해서 더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보탬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자기한테는 일단 5,500만 원이 이제 눈앞에 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크게 안 와닿나 봐요. 그래서 일단 갈 때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현명한 사람하고 좀 현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을 짓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결과가 딱 나와 있는 일이야. 이쪽에 새로운 집주인이 이만큼 당신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은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라도 도움을 받는 게 그 사람한테는 진짜 현명한 일인데 꼭 마지막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에는 본인이 다 손해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현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당해. 본인이 현명했다 그러면은 그 집주인한테도 그 보증금을 그렇게 날리지는 않았겠죠. 네. 근데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내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금액에서 제시를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는 현명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항상 그 보면은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그 원인이 본인이 만드는 거라고. 나중에 결과는 항상 그렇게 나와. 경매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렇게만 안 하면은 당할 일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 네. 잔금 치르기 전에 제가 일단은 내용 증명을 한번 보내보려고요. 내용 증명은 내가 준비해 줄게요. 예. 예.
저도 대충 이제 자료 찾아서 써놓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봐주세요. 그거 내한테 한번 보내주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증명서도 예.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내요. 네. 소송 신청이 들어가면은 그때 되면은 좀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까지 꼭 이렇게 결과를 보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네. 대부분은 소송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네. 주변에서 이제 이성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성적으로 내가 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런 일도 당하지도 않았겠죠. 네. 자, 그러면 송희 씨. 네. 송희 씨가 받은 물건이 은평구에 있는 물건이었죠. 네, 저는 빌라를 받았고요. 녹번동에 있는 네, 예. 빌라를 받았고, 저는 뭐 비교적 그 세입자가 다 배당을 100% 받아 나가는 물건이라 가지고 통화도 그냥 지금 상태로는 원만하고요. 뭐 본인 그 세입자들이 근데 그분들은 너무 오래 사신 분들이라 몇 년 살았는데 세입자로? 지금 거의 7년 넘게. 7년? 네, 그러니까 세입자로?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응. 뭐 7년 넘게 살았고 내년까지 이제 있으면 이제 8년인데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데 전세금이 되게 저렴하게 있어요. 지금 그 동네 시세보다. 그러니까 뭐 기존 전 소유주분이 중간에 이제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보통 전세가 서울에서는 보통 2년 되면 전세금을 안 올리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보증금을 조금 올려줬더라고요. 한 6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다가 작년에 조금 이제 3번 계약이 갱신되는 동안 보증금을 한 번도 안 올려주고 산 거예요. 집주인이 크게 세에 대해서 네, 뭐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그것도 뭐 그 세입자분들은 지금 자기는 계획이 내년까지는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계획이 없다 하고 자기는 뭐 저랑 아직 그런 금액이라던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일단은 이제 세입자분들 입장이 아직 조금 더 살고 싶다. 1년 정도는 더 살고 싶다고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거는 일단 다시 통화를 조건을 일단 얘기를 해서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새 놓는 거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앉히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아직 희망사. 그러니까 제가 명도에 대해서 되게 교육생들한테 중요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을 내보내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사람한테 나갈 때 이사비를 챙겨줘야 되죠. 네. 그리고 다시 세 놓으려고 그러면 도배장판 해야 되고 부동산 사장이 세를 맞춰주면은 또 수수료 줘야 되고 그리고 취등록세 이렇게 내야 되고 이렇게만 해도 4개가 나가는데 만약에 원래 있는 세입자가 그대로 산다 그러면은 취등록세만 내가 내면 돼. 그러니까 엄청 많이 버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갔을 때는 이사비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송희 씨한테도 얘기했는 게 웬만하면은 앉혀라. 네. 저도 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희망사.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명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자금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세를 이 사람의 보증금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인지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큰일이 나타났었잖아. 그렇죠. 생각하고 있는. LTV하고 DTI 그 규제가 확실하게 7월 3일 때 들어오면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또 당근님 같은 경우에는 당근님 이름으로 그걸 받은 게 아니고 남자친구 이름으로 공매로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잠깐 일하시다가 쉬는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이제 쉬는 타임이라서 이제 현장에서 뛰는 거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자기 금액 내에서 딱 이게 맞는 그때 물건이었어가지고 받았는데 공매라서 특히나 이제 경매는 이제 강제집행이랑 이런 거는 이제 법원에서 다 이제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거 은행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든 간단하게 경매는 해주시는데 공매는 그 법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해서 공매는 대출 받는데 좀 까다롭다 이러면서 예. 경매한 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대출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보통 은행 가면요 우리가
경매로 받는 이 상품 있죠. 네. 이 경락대출이라고 그러는데 경락대출을 하는 데가 있고요. 네, 네. 안 하는 데도 있어. 네. 그러니까 같은 은행이라도 이 경락대출이라는 제목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맞아요. 네. 공매는 또 아예 취급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있고.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네. 공매에 나오는 대출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네. 왜냐면은 당근님이 얘기했듯이 경매는 이 권리관계가 다 나와. 네. 누가 돈을 받아가고 안 받아가고 이런 게 다 나오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걸 등기사항이나 선순위 세입자든 후순위 세입자든 이런 걸 권리관계를 다 따져가지고 내가 이거 배당표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힘들어하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네. 더 많죠. 네. 경매는 대중화돼가지고 많이 아는데 공매는 잘 모르죠. 네. 그게 당근님 남자친구분이 지금 잠깐 쉬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DTI를 다 조격하면은 또 거기에서도 막혀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아예 안 나온다 그랬죠? 네, 안 된대요. 그래서 1주 전인가 2주 전에 교육받아 들어왔을 때 십장생에 안에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뱉으면서 들어오는데 그때 내가 잠깐 쫄았어. 그래 내가 좀 달갠다고 내가 맥주 사줬잖아. 근데 송이님은 들어오면서 또 다시 또 십장생의 동물을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 2주 동안 내가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송이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깨고 이렇게 왔는데 네. 그 보험 깼는 금액을 다 날릴 수도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네. 당근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은행을 많이 알아봤죠. 네, 많이 알아봤어요. 네. 10군데 넘게 알아본 것 같은데 대구에서 물어보면은 뭐 구미 가서 알아보라 그러고 구미에 또 물어보니까 아예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 제가 그 배당표 그 작성한 거를 보여줬어요, 은행에. 아, 이렇게 잘해왔냐고. 진짜 사모님 똑똑하시네요. 제가 이제 보고 인쇄해야 되니까 네, 똑똑하시네요 이러더니 결국엔 대출이 안 된대요. 그거 다 보고? 네, 다 보고 나서는 안 된다 그러길래 얼마나 황당하든지 결국에는 계속 이제 대출도 될 때까지만 계속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만큼 해준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예, 원하는 만큼 받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잔금 치르는 걸로 그렇게 됐죠. 예. 남자친구분이 네. 막 알아보고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남자친구분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죠. 거절당할 때 기껏 찾아오라 그래서 뭐 아예 처음부터 뭐 못 가는 오지 마라 그러는 거는 뭐 그거는 또 수고를 덜 하니까 괜찮은데 오라고 해놓고는 또 나중에 가서는 아예 안 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주니까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힘들어 했을 것 예.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되기 전에 미리 받았어야 됐는데 잘못 받았다면서 어떡하냐고 저한테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뭐 잘 될 거라고 저는 또 얘기해 주다가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은행 알아보고 여기도 가봐라 저기도 가봐라 이랬더니 결국에는 거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제 한 거라서 예. 그래가지고 그 당근님이 찾았는 게 아니고 예. 남자친구가 찾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 또 자기가 또 가볼 때 있다면서 가더니 이제 예, 거기서는 딱 돼가지고 진짜 예, 다행이었어요.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자기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걸 한번 겪어보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쉽게 낼 수 있도록 제가 알아봐 주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할 때는 물건을 잡으면은 전국에 있는 은행을 내가 다 훑는다 생각으로 안 해주면은 또 다른 데 알아보고 계속 이렇게 훑었단 말이에요. 10군데 알아봤다 그랬죠. 네. 10군데는 알아본 것도 아니야. 예전에는 저는 아예 그냥 한 지역을 다 조사하고 안 되면은 또 다른 지역 가고 이게 동이 아니고요. 구가 아니고 저는 한 도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랬잖아. 제가 파주 그거 대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울릉도 수요까지 내가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배우는 제자들한테는 그런 고생 안 시키려고 이렇게 알아봐 줬는데 이번에 이 계기로 해가지고 남자친구분이 정말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네. 세상이 녹록치 않구나라는 거. 그렇죠. 계속 뭐 포기할까 어쩔까 뭐 계속 고민하는 거를 포기는 없지 우리 네, 사전에. 보증금 포기할까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입자 만나러 갈 때는 또 그때도 이제 마음이 되게 왜 어떤 사람일까 겁먹고는 보증금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때도? 네.
만나고 오니까 또 별거 없거든요. 그렇지. 옆에 또 제가 또 있어주니까 별거 없으니까 또 갔다 와서는 또 오는 길에는 또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대출이 막히니까 또 그때는 또 그때는 포기해야겠다 어떡하노 이러다가 진짜 인생에 단맛 쓴맛을 다 본다니까. 네, 몇 주 사이에 뭐 며칠 사이에 진짜 몇 주도 아니에요. 며칠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진짜. 네. 금요일까지만 해도 진짜 오래 하더라고요. 예, 근데 화요일 날 이제 된다고 해서 찾아가서 이제 조금 한 시간 났죠. 이번에 이 대출 규제가 엄청 파장이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신문 보니까 그 미납했는 그 사람들의 금액이 200억이 넘었대요. 네. 저는 이때 동안 하면서 그 사전에 포기라는 건 없었거든요. 안 되지. 내가 알아보고 안 되면은 사채로도 땡겨야지 하면서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송희 씨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머나, 저는 진짜 언니는 10군데 알아봤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통화를 한 100군데 이상 했어요. 엑셀 리스트만 있는 것만 한 100개가 돼요. 그리고 법원에 갔을 때 뭐 이렇게 그 대출 알선하시는 분들 명함 받아온 거 그게 한 30장 가까이 되는데 다 돌렸어요, 전화를. 처음에는 거기 전화를 안 하고 근처에 있는 것만 그러니까 경북도 뭐 대구, 경산, 경남으로 가면 밀양 가능한 한 경남으로 안 가고 위로 이제 가는데 가능하면 대구, 경산 이내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다 찾았어요. 네이버 지도를 펼쳐놓고 리스트를 막 지점 동네마다 다 찾아가지고 진짜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까지 솔직히 그냥 안면으로 좀 이렇게 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아까 언니 말처럼 모르는 거예요. 경락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빌라니까 지금 이제 7월 3일 대출 규제 적용된 거기 범위 안에서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하니까 이게 그냥 일반 그냥 부동산 매매 대출 같이 뭐 60% 이상은 안 되고 몇 프로 이상은 안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뭐 또 삭감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대출 받아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까 언니 말처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포기는 없잖아요. 포기했지. 그때부터 이제 약간의 이제 또 투쟁 심리가 일어나가지고 이것들이 봐라 이러면서 그때 조금 약간의 좀 적잖이 사실은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이렇게 가까이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는 얼굴에 이렇게 밀고 들어갔는데도 여기서 이런 규제 안에서도 해줄 수 있는 재량을 좀 바라고 봤는데 그 재량보다는 저는 거기 가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우리는 딱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그때부터 이제 막 진짜 경산부터 대구 전 지역에 전화를 다 돌렸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진짜 계속 반복하니까 그때 들은 생각이 이거 내가 그냥 랜덤으로 계속 전화를 해도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면 너무 시간 낭비잖아요. 저희는 또 시간도 중요한데 그래서 뭐 지사장님이 뭐 이렇게 뭐 가르쳐 주신 번호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받아온 걸 전화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제 정보를 알고 또 전화 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면 또 곱하기 몇 배가 되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화를 도대체 몇 통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 달라요, 말이.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제가 이제 가진 조건이랑 제가 원하는 또 이제 그 조건이 있으니까 거의 다 비관적이었고 안 된다고 아예 그냥 뭐 이번 주에 들어서 그나마 월화 정도에 들어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한 30군데 중에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29군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한 군데에서 약간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또 꽂혀가지고 근데 그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은 통화를 할 때 상대방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이런 대출을 받는 게 처음이고 상대방들은 자기들은 항상 하는 업무니까 업무적인 용어 업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왜 그 구구단 모르는 애가 뭐 진짜 뭐 그냥 방정식푸는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듣고 있다가 똑같은 얘기 자꾸 하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 얘기하면 하나 묻고 하나 얘기하면 하나 묻고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Q&A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약간씩 조금씩 들리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뭐 MC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하는데 이제 모르니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검색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통화 한번 하고 나면 끊고 나서 또 엑셀에 정리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데이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좀 약간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뭐 똑같은 수협인데 여기서는 되고 이 농협에서는 되고 이 농협에서는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 안 된다는데 자꾸 제가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보긴 된다는데 너네는 왜 안 돼요? 막 이러니까 걔네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푸시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네도 알아보겠대요. 알아보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제가 여기서는 된다는데요, 저기서는 된다는데요, 이러니까 100% 해준다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소희님이 보니까 좀 많이 배웠네. 7월 3일 때 대출 규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인이 네. 이 물건을 안 받았다면은 네. LTV가 뭔지, DTI가 저 몰랐어요, 뭔지, 솔직히. 개념이 없었어요. MCI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이런 것들을 본인이 몰랐을 거란 네, 말이에요. 전혀. 그러면서 거기에서 맞출 수 있는 조건을 자기가 또 만들었고, 그죠? 네. 하면서 안 되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제가 만들었어요, 또. 만약에 이런저런 제가 만약에 차해진 조건을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또 되는 방법이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또 그 조건에 제가 또 맞췄어요. 처음에는 제 10군데 중에 10군데가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원하는 그 대출 금액이.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통화를 하는데 한 군데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 출발 포인트가. 이런저런 게 그때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솔직히 다 필요 없고 그냥 되냐 안 되냐가 이제 포인트였다면 무시했는 거지. 한 군데서 이제 뭔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대출 이자도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보이고 중도상환 수술 이런저런 기타 등등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 이제부터 뭔가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무지 많이 알아봤는데 지금 좀 전에 오기 전까지도 전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라니까. 주위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왜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맞추면 되나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네. 대출 담당자들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 사장이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아. 네, 그러면은 국민은행에서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된다고 하는데 왜 신한은행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잠깐 알아볼게요. 걔가 거기에서 또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대출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너무 그냥 이렇게 딱 원론적인 것만 탁탁탁탁 하고 끝나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낭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네는 실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자기 조건에 맞는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통화를 하다가 모르는 걸 막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제가 미안할 정도로 시간 너무 많이 뺏어서 미안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체크해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했던 분들인데 그래도 막 설명을 이렇게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그 전에 조건이 거의 다 비슷했는데 만약에 새로운 데서 해준다고 하면 다시 전화해가지고 이게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이런 제 조건이 원하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데 여기서는 혹시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처음엔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럼 내가 다시 알아보겠다. 그리고 지장님 말처럼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다르게 자기들도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100%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계속 이제 한 사람하고 지금 이제 여러 명하고 한 통씩 통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하고 통화를 여러 번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계속 주고받고 자기들도 막 계속 문자를 남기고 막 어쨌든 저도 대출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들도 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포커스가 거기 맞으려면 자기들도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협이 어느 수협에선 되는데 너네는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취급하는 은행이 같은 데가 있으면 자기들도 계속 알아보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게 대출이요. 마음먹고 대출을 내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끼워 맞춰가지고 대출을 낼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만들면은 만들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많은 곳을 전화해가지고 내가 대출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알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요 하면 그 사람들이 뭔가를 맞춰주는데 무조건 많이 해주세요 대출. 그리고
이율을 적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나가니까 걔들도 그냥 사전에 다 없으니까 그냥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 줘야 되는 거거든.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대출을 알아본 게 날짜로 보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하고 그런데 그리고 물론 주말에 또 통화한 데도 많아요. 주말에 전화 받는 데도 있죠. 답답하니까 제가 주말에 이제 지금 장관 날짜 잡혔는가? 아직 안 잡혔어요. 안 잡혔잖아. 네. 그래. 뭐 별로 안 됐다니까. 근데 이제 목금 알아보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알아본 거 막 정리하면서 막 인터넷 무지 막 찾아보고 모르는 내용 이런 거 막 찾아보고 또 정리하고 월화수 오늘 오기 전까지도 계속 통화를 하고 왔는데 그 5일 동안 이제 계속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지사님 말처럼 제가 뭐 대출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고 지금은 제가 제 조건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지금은 저는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감정을 몇 프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저는 거치가 1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저는 뭐 오랫동안 보유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중도상환 수수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조건에 대해서도 뭐 지금 뭐 대출 규제 뭐 그 전에 몰랐던 거 있잖아요. 뭐 7월 3일 이후에 규제가 시작됐지만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가능하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는데 지금 월요일 정도부터 이제 뭐 주말인가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저도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면 자기들이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에 맞는 조건에서 찾아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물어보고 또 뭐 이렇게 또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또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또 물어보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통화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맞는 걸 찾아가지고 전화를 주고 저도 거기서 이제는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거기서 저도 이제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사실은 이제 무진장 많이 소요가 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답답해가지고 하루를 빼서 대구를 한번 투어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게 또 애처럼 가서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밖에는 차라리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 뽑아내도 충분히 이제 뽑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맞아. 네. 그 투어 한다는 건 무의미한 네, 행동이에요. 좀 무의미한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이제 좀 내가 늘 말하는 게 시세 조사다 보면은 내가 받을 물건만 행정가라고 네. 대출도 똑같아요. 네. 내가 될 만한 것만 이제 찾아가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게 제가 대구에 거주하고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 서울 거라고 하니까 그분이 서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보고 근데 이게 대구에서 대출받으러 서울까지 오신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울릉도 수협에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대구 서울이 KTX는 2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진짜 미국을 가는 것도 아니고 좁은 땅덩어리 안에. 네, 그래서 저보고 근데 이거 서울 물건이라서 대구에서 안 해줄 텐데 이러는 거예요. 저는 또 속으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긴가민가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출받으러 서울까지 오신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지점에도 취급이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당연히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봐야 되는데 안 해주지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안 해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구에 있는 지점에서 되면 저는 당연히 고맙죠. 이러니까 아까 좀 전에 다시 전화해서는 대구는 안 될 것 같다고. 그거는 일반적인 마인드의 문제고. 네. 우리는 돈만 빌려준다고 하면 저는 간다고 얘기했는데 제주도고 뭐 거제도 뭐 울릉도가 됐노.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고객을 생각해주는 이런 분도 있나? 단 한 명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좀 낙찰받은 지 며칠 안 될 때였어. 네네. 네. 왜 그때 급하게 알아봐라 그렇게 했냐면은 일단은 내 대출 잔금이 얼마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올지가 잡히면요. 내 돈이 이제 실제 이제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걸 안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하고 명도하는 데에서도 달라지거든요. 이게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를 만나러 가면 내가 얘한테 보증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될지 이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전세를 그냥 다 내야 되는 건지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야. 기준이 안 잡히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요.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잔금 날짜가 잡혀야지 대출을 알아봐. 그러면은 벌써 2주가 지나가는 거야. 그렇죠. 잔금 날짜 오기 전에 잔금을 이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명도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은 무조건 80% 나온다 생각하고 명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명도하면서 세를 놓든 아니면은 내보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니 니한테 보증금을 2천을 받든지 3천을 받아야지 내 돈이 해소가 되니까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이게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얘한테 얼마 정도의 그렇죠. 딜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보내야 될지 이렇게 아니면 안 쳐야 될지 구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송희 씨나 당근님이나 빨리 대출 알아봐라 알아봐라 빨리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때 막 2주 동안 계속 설정을 설치면서 막 새벽에도 막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서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이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조금 약간의 선이 가이드가 보이고요. 그리고 진짜 이거 저는 하면서 처음에 그 물건 검색할 때 그 전체 물건 다 볼 때보다 이번이 솔직히 마음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몸이 피곤했고 그냥 잠을 좀 덜 자고 근데 이거는 약간 심리적으로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성향이 아닌데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뭔가 압박감이 좀 밀려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알아보면서 자꾸 이제 약간의 좀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생각난다. 송이님이 그래도 내가 저게 조합원인데 농협의 조합원인다고 뭐 후회 되겠지 하면서 갔는데 거기서 바로 벤치 먹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충격받았거든요. 사실은 이것들이 내가 그래도 여기서 조합원인데 하면서 그랬는데 안 된다고. 나도 그래서 희망 가졌었는데. 근데 나는 거기서 막 채무자 면제금 다 빼고 요거 된다고 하길래 거기서 눈이 휙 돌아갔거든요. 사실은 진짜. 그 생각하니까 되게 웃긴다. 네. 되게 여유가 있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내 조합원인데 하면서. 그런데 그 조합에서 안 된다고 가시라고. 내가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지 그 금액은. 그 대출 받으면 진짜 답이 없는데. 아니 주거래은행이 더 짜더라고요. 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없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행 갈아타는 사람 많아. 되게 많이 느꼈는 게 뭐냐면요. 주거래은행이 의미가 없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맞아. 그래 내가 예전에 그래가지고 은행 바꿨잖아. 내가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쭉 썼는데 나중에 진짜 정작 필요할 때는 대출을 안 해주더라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갈아탔어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할 때 내한테 뭐 통장에다가 VVIP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내한테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은행이 진짜 은행이지. 그게 아니면은 평생 내가 이쪽에 뭐 한다고 해가지고 큰 도움 안 돼. 주거래은행의 우대금리라는 게 정말 의미 없다는 게 이번에 느꼈어요. 네. 원래는 제가 1기생하고 저 4기생까지는 그 낙찰 받으면 본인이 은행을 알아봐가지고 대출을 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때는 그것도 교육의 한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막 알아보잖아요. 안 되는 데도 있고 바로 한 방에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아보면서 거기에서 이게 MCI 방빼기가 뭐고 DTI는 자기 소득에서 또 얼마 정도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걸 본인이 알아보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대출계에 있는 담당 직원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출 내는데 방빼기가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데 사무실 오픈하고 나서 그냥 교육생들이 내가 그동안 막 이렇게 고생했던 게 막 느껴지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시켜줬는데 그게 이번에 대출 규제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배워나가는 거 보니까 이것도 수업의 한 과정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쉽게 이렇게 해버렸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웃으면서 그랬는데 이거 부업으로 대출 상담해도 되겠다고 농담으로. 그거 농담 아니고 진짜. 아니 진짜 저는 진짜 언니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하면서. 난 내가 학교 다닐 때 진짜 그 필기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뭐든지 내 돈이 걸려있으면 열심히 하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있잖아요. 하다가 진짜 밥 먹으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이렇게 문맹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게 처음에 얘기하는데 도대체 얘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짜 내가 바본가? 막 이러면서 듣다가
내가 진짜 한글을 못 알아듣나 막 진짜 이랬거든요. 너무 답답하니까. 똑같아. 본인들이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 그 스피드 훈련 이래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대장에 뭐 있는지 막 쑥쑥쑥 들어갔잖아요. 네.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경매 물건에 있는 대장들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대출도 똑같아. 생전 이렇게 한번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얘들이 쓰는 이런 용어들을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계속 이런 쪽으로 내가 대출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담당 대출기에 있는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부동산을 샀을 때는 일반 매매니까 그냥 제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그때는 사인하라는데 하고 그 내용을 내가 알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단 그렇지. 그냥 내가 받는 금액만 얼마 받으면 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사인하라 그러면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이름 쓰고 사인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걔네가 얘기하면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간 거였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규제가 없었으면 지사님 말씀처럼 뭐 만약에 뭐 70%면 70%, 80%면 80% 된다 이러면 오케이 그냥 끝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투자의 입장이니까 내가 비용을 이렇게 줄여야 되고 굳이 내가 이자를 이만큼 더 줄 필요가 없고 뭐 내가 지금 뭐 이 부동산을 언제 팔 계획이 있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대출을 뭐 그 조건에 맞는 걸 받아야 되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시작이 되니까 2개, 3개, 4개 조건들이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걸 자꾸 찾게 되니까 이게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걸 자꾸 이제 제가 알려고 이제 자꾸 내가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찾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계속 막 파고들고 그 사람들한테도 나도 모르게 막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공부가 그렇게 네. 하는 거야. 네. 원래 공부를 할 때 내가 요걸 알기 위해서 요 공식도 내가 대입을 해보고 그러면 이 공식을 대입했는데 안 맞아 떨어지면은 또 이제 교무실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내 지금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는 알아보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 청부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대출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볼 때는 송이님보다 청부님이 더 힘든 상황에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지금 소득 잡혔는 게 DTI를 딱 보면은 또 그것도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규제 전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LTV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80%로. 근데 지금은 70% 받기도 힘들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명도가 또 틀려지는데 그러니까요. 완전 상황이 틀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낙찰가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그 사람 세입자 쪽에서 연락이 와서 통화가 됐단 말이에요. 세입자분들도 자기들이 뭐 조건만 맞으면 더 살고 싶어하고 크게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이런 대출 규제가 없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벌써 명도가 끝났겠죠. 벌써 끝났지. 네, 벌써 끝났겠죠. 뭐 내가 나는 얼마 받고 싶은데 뭐 너네 있을 수 있니 이러면 끝났을 텐데 내가 내일 통화하기로 했는데 얘네도 나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괜히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열흘 이내로 아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개인적인 다른 일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전화가 없더라도 뭐 너무 이렇게 뭐 불편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달라. 그 얘기를 이제 문자로 미리 남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겠다고 뭐 나중에 연락 달라고 이렇게 뭐 그냥 주고받고 저는 일단 이게 중요하니까 일단 이것도 우선 해놓고 처음에는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느 순간 되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처음에 계속 한 2, 3일 안 된다니까 스스로를 약간 비관하기 시작하는 거. 아씨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근님 그 남자친구가 그랬을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원등급도 2등급이라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남친분이랑 저랑 조건이 거의 흡사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뭐 포기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지사님한테 그때 전화했을 때 있잖아요. 이거 뭐 불어라도 신청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사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안 하고 저도 이제 그냥 하도 답답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알면서도 일단은 그 얘기를 한다는 건 나는 이거 절대 날리면 안 된다는 그 약간의 의미였는데 이제 그 대출이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게 알게 되니까 지금은 겁은 나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지점에 서류만 가지고만 해준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제가 서울에 뭐 다른 지점에서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얘네도 그거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계속 그러더니 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좀 어떻게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다 알아본대요. 알아보고 뭐 3일 뒤에 연락을 주겠다.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그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때 물어보는데 2%라면 아차 싶은 거예요. 1.2%도 내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가 웬 말이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른 지점에 물어보니까 0.5%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제가 그랬죠. 너네 지점이랑 다른 지점이랑 조건이 똑같다. 그럼 내가 너네한테 가겠다. 근데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면 저도 어쩔 수 없다. 저도 이제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 이해를 해달라 하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그 수수료가 자기 지점 수수료 비싼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얘기를 한대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싸 좀 세다. 그래도 본부에서 수정을 안 해준대요. 자기네들도 그거를 줄여줄 수가 없대요. 다른 농협은 자기들 그 재량대로 자기 지점 재량대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조율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3개월 지나면 면제, 6개월 지나면 면제가 되게 많았어요. 제 비율이 안 돼서 제가 거기 못한 거예요. 그만큼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걔네가 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경락잔금 대출 자체가 이 부동산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타로 빨리 파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징이 걔네 자체가. 그러니까 걔네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대출을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를 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언니 누님처럼 뭔가 줘야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고객이. 그러니까 아 우리는 빨리 갚아도 이거 다 면제해주고요. 이만큼 안 받아요 하는 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면제. 그게 최소한 3개월은 걸리잖아요. 그치. 받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보내고 하는 게.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 면제되는 상품도 있고 6개월 지나면 면제되는 상품도 있고 그러면 또 금리가 조금 달라지겠죠. 근데 금리가 달라져도 크게 차이는 별로 없어요. 지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DTI하고 강화 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가 얼마 정도 내는지에 대해서 되게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출 비율이 많아지잖아요. 본인의 이제 소득 비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이 그만큼 더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단타를 때릴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대출을 냈는 데서 전세를 껴가지고 이 대출을 상환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는 대출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2년 뒤나 아니면 3년 뒤에 또 그만큼 맞춰가지고 또 전세를 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를 놓을 것 같으면 만약에 빨리 팔거나 전세를 놓을 것 같으면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뭐 그 3개월 무이자 뭐 면제라든가 6개월 면제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제 경매를 계속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내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시점으로 이제 접어든 거예요. 이게 규제가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 정책에 따라서 내가 파도타기를 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어차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도 제가 가진 자본이 많이 없으면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규제 전에 만약에 대출이 막 많이 나왔어요. 많이 막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진 자본은 한계가 있는데 소액인데 대출 조건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대출 규제가 들어갔다고 해도 대출을 그게 이제 투자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이게 막 발목 잡혀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귀찮았었을 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귀찮았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못 내는 건 아니거든. 그렇게 대출을 못 내면은 은행에 있는 직원들은 맨날 그 다른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펀드나 주식이나 보험 상품 사람들한테 카드 좀 팔게끔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왜? 대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고서 그 이자를 받는 게 은행의 주 목적인데 은행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네. 좀 내가 귀찮아질 뿐이야. 이거 알아보는 데서. 이렇게 대출 규제가 더 타이트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받는 물건은 예전보다 더 차익을 더 많이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예전에는 나는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세 놓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세를 놔야 되는 거고 대출을 내는 것도 고생을 하면서 대출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경쟁들이 대출 내고 세 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한테 남는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당근님도 그렇고 송이님도 그렇고 이렇게 다음 물건이 오면은 쉽게 내가 또 이렇게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정말 진짜 깜깜했는데 그냥 하나씩 둘씩 들춰내고 보니까 지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거든요. 뭐 그냥 담보대출인데 가면 주겠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지 그게.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거 주고 그냥 그만큼의 가치에 내가 돈을 달라는데 내가 너네한테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안 줘?
너 너무 쉽게 그냥 뭐 가면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맡겨놓은 거 받아오는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너무 부딪히고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겪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 전에 교재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내가 교육생들한테나 아니면 그냥 강의할 때나 늘 말했던 게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시절에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출이라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은행에서도 해줄 때가 되게 고마운 거라고. 이 시기는 하늘에서 무슨 동아줄이 내려오고 포장해가지고 선물이 내려오는 이 시기라면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대출 이자 못 갚으면 죽는지 안다면서 대출을 안 해준다 할 때가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이 이제 그 시기에 이제 도래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 작업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출을 이렇게 내는데 막히잖아요. 그 남자친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할까? 이게 쉽게 얘기가 나오는. 이게 한 번 내뱉고 두 번 내뱉고 세 번 내뱉잖아. 그때 되면 진짜 실천한다. 먼저 앞에 받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규제 들어가는 그 시점에 송이 씨처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납했는 사람들이 200억이 넘는다고.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 보증금이 저희 한참 성수기 공장 돌아갈 때 한 달 인건비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월급날만 되면 가슴 쫄깃쫄깃해요 진짜. 나도 쫄깃쫄깃해. 그러니까 공장에 8명, 10명 돌아가는 그 인건비인데 그거를 내가 한 달 동안 그 한순간에 이렇게 날린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짜 제가 그때 지사장님한테 그때 지사장님 저한테 저축은행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축은행보다 더한 것도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 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일단은 맞고 보자. 내가 그때 그랬잖아. 무슨 무릎 꿇는 게 뭐 어딨어. 슬라이딩이라도 해야지 뭐. 그게 뭐 중요해 내가. 그래 내가 서희씨 보고 무릎 꿇을 준비 됐냐면서. 네. 그러니까. 아니 무릎 꿇을 때라도 있으면 내가 좋겠다고 그때.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무릎 꿇을 때가 없어서 문제지.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청포님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이제 뭐 요번에는 세입자가 조금 해서 강제 집행까지는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직 기간이 좀 있어요. 그거 하고 공사하고 하면 이제 상가 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좀 중간중간에 괜찮은 거 있으면은 한번 다시 또 도전도 해보면서 할 생각으로 지금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둘이 이제 얘기했던 그 상가 있죠? 예. 그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입찰가에서 받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죠? 예, 다음 주에 그거 한번 해보고 뭐 되면은 뭐 좋지만 한번 도전해봐야죠. 당근님은? 네, 저는 일단 명도를 지금 내 집이나 해야 되니까 이걸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빨리 마무리해서 이제는 이제 세입자가 하나 있는 집을 낙찰받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 있는 세입자를 만나고 싶다. 네. 지금도 솔직히 세입자랑 통화할 때 전화 신호 올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지금도? 조금 두근두근해요. 근데 이제 막상 통화하고 끊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없다니까. 네. 근데 또 무슨 다른 말 나올까봐 조금 두근두근 신호 갈 때는 두근두근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내 가구나 내 케이스나 이제 약간 동시에 이제 겪다 보니까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다음부터는 진짜 마음이 조금 여유 가지면서 명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내 가구 이렇게 잘 정리하면은 다음에 명도는 되게 쉬워질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원룸에 19가구 있는 거 그거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해보고 싶다 나는. 예측만 많이 해주면 해볼게요. 나는 해보고 싶다. 다음 주에 그 원룸 들어가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와. 송이님은? 저는 뭐 대출이 조금 마무리되면 일단 명도하고 지금은 사실 이번 낙찰 받고는 한 일주일 정도 좀 정신이 없었어요. 옥션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하는 게 눈에 안 들어와서 지금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다 해서 솔직히 다른 거 알아본다고 지금 좀 금융권 통화한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다음 물건 검색해가지고 저는 일단 제 투자금 어느 정도 좀 관리를 좀 잘해서 끊기지 않게 계속 하나씩 받는 게 목표예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내가 몇 건 받겠다 이런 건 아니고 두세 건 받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다음 물건 또 받고 또 마무리하고 끊겨지지 않게 계속 연결돼서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짜 실무반 사람들이 보면은 쉬지를 않더라고. 네. 나 끝내려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 좀 묻고 싶은데
이 경매를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네. 배우기 전하고 후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말을 하자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간단하게 드리면 아주 커요. 저는 이게 뭐 그냥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주도적인 삶을 못 살았어요. 그냥 짜여진 틀 안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냥 했다면 이게 그냥 막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꿈이 없었어요. 그 생활에 막 이렇게 치이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그냥 막연한 희망은 있었지만 이거 하고 싶다랑 이걸 해야겠다는 다르잖아요. 어릴 때 그냥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난 의사요. 이거랑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요 하고 진짜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무슨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 내가 지금 뭐 몇 년 내에 내가 이 정도는 할 거야 하는 그런 단순히 기대 심리가 아니라 약간 그런 목표가 저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도 내가 오너라도 진짜 내가 오너 맞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진짜 인생의 플랜? 막연한 꿈이었는데 그냥 왜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나도 그냥 범어동이 부산이고 살고 싶다 하는 거랑 나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지. 그냥 저기 사는 뭐 되게 비싼가? 막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쳐다보는 거랑 지금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저하고 그 OT에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하고 지금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OT 하면 물어보는 게 그거잖아요. 왜 경매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때 송희 씨가 대답했던 게 팩트 그거였어요. 돈 벌려고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네. 돈도 벌어야 되지만 생각하는 게 많이 돈은 당연히 버는 거지만 지금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 게 솔직히 그전에도 좀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무작정이 아니라 그때는 솔직히 진짜 뭐 단무지같이 아주 단순하게 하는 게 있었다면 지금은 좀 많이 시야가 좀 넓어졌죠.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된 게 많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된 것까지 하고 그걸 알고 제가 좀 약간의 느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흡수한 게 아니라 그걸 흡수하고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변화가 왔죠. 그전부터도 되게 돈에 막 되게 집착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부모님 잘 만나서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막 힘들게 안 살아서 이렇게 우습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그까짓 게 아니더라고. 밑바닥 한번 쳐봤잖아.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웃겼던 게 중학교 때 100만 원이 큰 돈인지 몰랐어요. 중학교 때 100만 원은 갚으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제 계좌에 항상 그 정도는 있었어요. 통장에 항상 200~300만 원 정도는 있었어요. 진짜 재수없네. 그러니까 재수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치킨, 통닭, 뭐 햄버거 못 먹어가지고 하나 저거 먹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막 누가 보면 되게 부잣집 딸은 아니었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항상 그 정도 여유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1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지 몰랐어요. 근데 30이 돼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월급을 이제 타보니까 이제 흔들어지는구만. 왜 그전에는 내가 용돈을 받을 때는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그냥 돈같이 그냥 뭐 주니까 받는 거였는데 내가 돈을 벌고 나서 부모님한테 내가 주고 싶은 양껏 못 줄 때 계산을 하고 막 이번 달에 내가 뭘 해야 되고 계산기 두들고 있는 거 내 모습을 봤을 때 되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막 드리고 싶은 만큼 막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약간의 내가 생각을 달리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터닝 포인트예요. 이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뿌듯한데. 그럼 우리 당근님은? 전 이전에 이제 배웠을 때는 이거 배운 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그냥 보내고 사이트만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답답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보면서 진짜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보면은 이거를 진짜 어떻게 우리 한국권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단계가 잡히니까 이제는 혼자서도 이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게 여기 와서 많이 바뀌었고, 경매를 알게 되면서는 예전에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은 직장 생활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어딜 가서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부장님이지, 부장. 네. 그러니까 항상, 맞아.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100세 시대라는데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밥은 먹고 살겠어요. 근데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항상 뭘 배워야 되겠다는 이제 압박감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항상 뭐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 배우러 다녔어요. 이걸 써먹어야 되겠다. 근데 솔직히 돈만 버리고 하나도 해먹고 내가 그랬어. 써본 게 없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항상 이제 뭘 하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뒤처지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배우고 나서는 이제 약간 압박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즐거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압박감이죠. 보이니까. 네, 그래서 신발에 스프링 달린 신발 단 것처럼 그것도 왜 힘 줘서 이제 발로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면은 이제 더 이제 빨리 성큼성큼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송이? 네, 송이 씨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마음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마인드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당근님이 그 성격 바뀐 거 아세요?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봐봐, 내가 내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니까. 되게 많이 바뀌었어. 언니가 되게 많이 밝아졌어, 근데.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진짜 마음이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우울증 왔다 그랬잖아요. 회사 생활해도 누가 얘기하면 의기소침하고 막 이랬거든요. 경매를 하면서 제가 자신감을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돈이 많지는 않았거든. 지금 당장에 돈은 없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그 희망이 보이니까 선배가 무슨 얘기해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회사를 다녀보니까 아시겠지만 일반 그 회사에서 보면은 자격증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회사다 보니까 전기 기사를 따고 기능장을 준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준비하냐면은 앞으로 진급 시험도 있지만 한 달에 10만 원 더 받으려고 1년 동안 가족들하고 안 만나고 고시원 들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만 원 더 받으려고. 그 10만 원 한 달에 더 받는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차장을 달고 부장을 달라고 하면은 그 위에 있는 그 간부한테 되게 잘 보여야 돼요. 맨날 무슨 행사만 있으면은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의 그 비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멀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간부 욕심이 있다 그러면 삶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왜 저렇게까지 감투를 쓰려고 가족을 버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내가 볼 때는 퇴직하고 나면 가족들하고 멀어지는 방법 중에 남이 되어 있겠죠. 남이. 그러면서 저는 성격도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내성적이고 왜냐면은 밝아야지 시세조사할 때 정보가 잘 나오거든. 근데 내가 내성적이면은 시세조사에서 안 나와. 그리고 내가 또 내성적이면은 뭐 좀 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당근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되게 많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되게 부담스럽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청국님. 뭐 카스인가 어디에 적혀있으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적었는 게 현실을 직시하며 이상을 꿈꾼다가 좋은데? 예.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적어놓고도 현실을 제대로 직시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전시도 좀 하고 뭐 이런 쪽을 쭉 해가 와서 거의 만족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이상을 꿈꾸기에는 현실을 내가 너무 모른다 싶었어요. 제가 제 자신은. 그러면서 이제 이래저래 생각하다가 내가 집을 바꿔보겠다고 해가지고 혼자서 알아보고 또 거기 한 2집을 알아봤는데 실패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친구가 경매를 이야기해요. 하면서 나도 경매에 관심이 좀 있는 데다가 그 말도 들은 김에 이제 컴퓨터도 찾아보고 난 또 성격이 바로면 바로니까 괜찮다 싶어 바로 들어와서 경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부딪혀서 이게 공부가 힘들고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왔는 패턴과 이 경매 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하고는 머릿속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내가 이때 동안 살아왔는 방식하고 틀리거든. 예. 그래가 많이 헤맸는데 그게 어느 정도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서 지금은 약간 정리가 좀 됐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은 현실을 조금은 더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경매를 시작한 게 저는 좀 좋아요. 많이 배워보고 있고. 저도 이제 그게 공감이 되는 게 이 물건을 이제 접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 경매를 이제 당하고 보증금을 날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인생에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배웠죠. 근데 그걸 몰랐다 그러면 저는 저 하우스 안에서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인생을 되게 많이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청봉시 이렇게 왔을 때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그렇죠. 고쳤다고 오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에 농담삼아 술로 삽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부님이 술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즐기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닌데 그만큼 본인은 내적으로는 힘들었다는 얘기라. 성격이 표출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걸. 본인 성향이 또 이렇게 되니까 복잡한 명도 관계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보통 성격이 급하면요. 벌써 나자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물건도 추려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고 경매하시는 데서는 성향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까미 갈수록 볼매예요. 진짜 볼매야. 저희 그때 왜 단톡방 할 때 언니 보고 농담으로 언니 볼매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이걸 다 지켜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 신기해요. 다 바뀌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제가 이렇게 녹음하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동이 돼요. 이 수업 들으면서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딴 것보다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가 이 사업하면서 회사 진짜 잘 그만뒀다. 저희한테는 진짜 다행이에요. 네, 회사 진짜 잘 그만둬가지고 내가 정말 제자 같은 제자를 이렇게 키워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마인드를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가지고 전부 다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제가 감사하죠.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또 저번 주에는 우울해가지고 맥주를 먹었잖아요. 오늘은 네. 기분 좋게. 오늘은 기분 좋게 맥주 한잔 먹고 갑시다. 일단 즐겁네. 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